자, 오늘 간밤에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아침 인사로는 좀 그런가요? 8시 20분이니까 이제 깨어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기체 의량 만강하시고, 네, 좋은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소리치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2월 2일 아침 시황 진행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입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십니다. 자, 그러면 아침 시황 이슈 바로 진행합니다. 굿모닝. 네, 좋은 아침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뭐 좋은 아침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안 좋은 아침인 분들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마무리할 때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슈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레드캔들과 함께하는 아침 시황 진행합니다. 미증시부터 갈게요. 다우지수. 연간의 모습은 뭐 티가 안 나죠. 그냥 뭐 올라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정도입니다. 뭐 크게 상승 안 나오죠. 그냥 그대로 거기서 거기 그냥 거기 그 위치 티가 안 납니다. 큰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요. 다우 월봉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인 캔들의 음봉인데 확대 좀 해볼게요. 2월달 들어선지 이제 얼마 안 됐죠. 네, 바로 이제 어제 첫 거래일입니다. 미증시의 경우는 어제 첫 번째 거래일이고요.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 만들어주느냐. 2달 동안의 양봉 이후에 십자인 캔들의 파란색 음봉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횡보가 나오거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은.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증시가 2만 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뭐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서 뭐 추가 급등 나오고 뭐 날아간다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거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미증시에 상승 베팅하는 건 아니고요. 횡보 내지는 조정 예상을 해야 되고요. 물론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뭐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지지라인을 확보하고 올라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의 주봉 형태입니다. 주봉 형태를 보시게 되면 뜬 자리 횡보라고 했죠. 조정이 있긴 해야 돼요. 있긴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막 무너지는 건 아니겠죠.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관련해가지고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9,000포인트대 영역에서의 지지 가능성을 다시 한번 지켜볼 자리입니다. 그쵸? 9,000포인트대. 자, 나스닥입니다. 올랐죠? 연봉. 네, 월봉 올랐죠? 네, 주봉 올랐어요. 양봉이에요. 물론 지난주에 최고점에 못 미친 모습이었지만 상승이 나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면 애플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애플 주가 급등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추가로 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제가 다우와 나스닥 볼 때 이런 얘기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횡보 중인데 여기서 꺾이면 9,000포인트대 옵니다. 초중반 옵니다. 근데 나스닥의 경우는 지난 거래일 어제 시황할 때 나스닥의 경우는 5,000포인트 중반선에서 아래꼬리 양봉으로 버티고 있어요. 왜? 지지받을 만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 추세라거나 그 영역의 흐름 자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모습으로 그래도 나스닥 기술주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정들이 연초에 많이 나옵니다. CES 지나갔고요. MWC가 이번 달 말이 있습니다. 3월달 전자제품 관련한 일정이 있고요. 4월달에도 행사가 있습니다. 차량 관련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자, 그런 일정들이 많이 지정이 되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정의 수혜를 받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뉴욕 마감 볼게요. 원래 뉴욕 마감이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보거든요. 네이버에서 해외 증시 딱 가시면 뉴욕 마감이 떠요. 뭐 이제 M사 걸 많이 봤는데 M사가 오늘 뭐 직원들이 휴가를 갔나 아니면 뭐 담당 직원이 어디 아픈가 어제는 새벽 일찍 올라오더니 오늘은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언론사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 자, 뉴욕 증시가 애플 6% 급등의 화색을 보였다. 이게 다타기 올랐겠죠. 다우가 0.14%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중간에 광고가 있는 건 이제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냅뒀습니다. 이종혁 연합 인포맥스 특파원이 얘기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시가총액 대장주 애플이 6% 급등한 데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85포인트 오르면서 19,890.9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S&P 500 지수도 오르고요. 나스닥은 0.5% 오르면서 5,642.65에 마감합니다. 잘 갔어요, 그죠? 네. 애플이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 다우, S&P, 나스닥 중에 나스닥이 제일 많이 갔죠. 0.5%로 0.03, 0.14에 비해서 훨씬 높은 자리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실적 호조에 따른 기술주 강세 때문이에요.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했는데 장중에 반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막 난리 쳤대요. 오후 2시에 연준이 연방준비제도 의사회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3월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의 악재라긴 그렇고요. 지수가 좀 눌러주거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조정 확률이 높아지는 내용들 찾아온다면 기준금리가 그 중에 하나죠. 기준금리를 6월에나 올릴 것 같다, 3월달까지 안 올릴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그나마 지금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고 하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뭐 기준금리 이런 거 막 문제 없이 막 올릴 수 있다, 막 이게 나오잖아요. 잠깐만, 소리 안 나와요? 소리 나가면 안 나오시면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해야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리셋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씩 이제 새로 재접속해보는 게 좋습니다. 리셋 해가지고 잘 들리게 해볼게요, 제가. 잘 들리시나요, 이제? 자, 잘 들리고 잘 보입니까? 회원님들? 소리집 가면 다시 할게요.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잘 들리면 숫자 1번. 다시 한번 제가 리셋했습니다. 잘 나죠? 자,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큰 악재라고 할까요? 지수 조정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3월까지는 얘기 없다고 하니까 조정받았다가 반등 나왔어요. 상승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나 된다는 올라올 거라는 얘기 나와요. 그렇죠? 뉴욕 증시가 지난해 미 대통령 선거 이후 2만 돌파하는 상승세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좀 내려왔어요. 여기 모델 이쁘네. 누구예요? 우리 직원 아닌 것 같은데. 위너스톡 체험하기. 여러분 여기 와 계시네요. 자, 새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우려가 있었고요. 친성장 정책 실현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종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전체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가 잘 갔어요. 업종별로 기술주가 0.75% 상승폭 컸고요. 다음이 헬스케어, 다음은 소재, 금융주입니다. 유틸리티 업종이 1.73%가 하락이 나왔어요. 부동산, 에너지, 통신, 소비재가 빠졌고요. 시장은 이날 기업 실적과 연준 통화정책 회의 결과 경제지표 등을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달 성명에서 고용시장 여건이 더 나아질 것이고 물가가 중기적으로 2% 오를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또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오를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넷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을 빨리 하자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안 시킨다고 하니까 할 말 없다. 노코멘트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투자은행 JP모건의 마이클 페럴리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3월 FOMC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FOMC 성명이 6월까지 인상을 기다릴 것이라는 기대를 강화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은 그래? 안 올린다고? 투자해볼까? 이런 식으로 방향이 틀려졌다는 거죠. 트럼프 불안감이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감 이후에 내놓은 페이스북의 주가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답니다. 시간의 거래 3% 급등했대요. 야, 페이스북 장사는 하여튼 광고 장사가 남 장사잖아요. 이게 뭐 시장이 우리나라만 2조 원 이상이라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몇백조 원이라고 하는데 100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먹으면 뭐 대박이죠 사실.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쭉쭉쭉 넘어가게 되면 고용지표 호조, 고용시장 호조가 임금 인상 압력을 높이면서 물가 상승 촉발한 동동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얘기 잠깐 나와줬고요. 그리고 쭉쭉 넘어가게 되면 별 얘기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냐면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던 마저 하고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애플 증시가 상승이 나오면서 전 세계 전반적인 증시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게 거의 메인입니다. 기술주들의 상승이 좋았고 부동산이라거나 이쪽들이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세계 주요 증시 현황입니다. 다우지수 오르고 나스닥 오르고 S&P 오르고 니케이 오르고 상해 오르고 영국 오르고 프랑스 오르고 독일 오르고 항생지수만 조금 빠졌어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프랑스 깍그 지수가 좀 많이 갔어요. 0.96%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0.96%까지 올라왔고 항생은 좀 중국 쪽만 배회하고는 전반적으로 어제 분위기 좋았습니다. 흐름도 양호했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 증시를 봤을 때 미증시가 상승을 좀 해주면서 특히나 기술주가 상승해주면서 분위기는 좋았다. 흐름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갈게요. 어제 국내 증시도 괜찮았어요. 코스피나 코스닥 올랐습니다. 그쵸? 어제 2080.48로 마감한 코스피 623.68로 마감한 코스닥 양대지수가 상승세. 연봉을 보시면 코스피 티 안 나죠? 월봉 보시게 되면 안 나오네. 좀 점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죠? 점으로 나와야 되는데, 참, 얘가 안 보여주는구나. 어제 이제 2월 1일 첫 번째 거래일이잖아요. 지난달이죠. 지난달 이제 1월달 양봉의 몸통 이후에 이번 달 약간 그 부근 정도에서 마감이 됐었어요. 주봉상 그림 보시면 이번 주 시작한 다음에 약간 내려온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1봉 다시 볼게요. 올라왔죠? 네, 오른 거 맞습니다. 2월 들어서면서 첫 번째 거래일날 올라옵니다. 2060선 정도의 지지력을 확인을 하고 반등이 나왔고요.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외국인들에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상승. 외인들, 개인들, 기관 중에 누가 사야 돼요? 외국인이 사야 됩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붙여주면서 들어 올리면서 지수도 상승이 나왔었죠. 코스피입니다. 어제 2080까지 끌어올리고 12.9포인트 오르면서 상승 마감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입니다. 코스닥 600 이하 땡큐라고 잡아놓으라고 그렇게 제가 1년 넘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강조 중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재작년 10월 정도부터 얘기했어요. 재작년 10월, 2015년도 10월 정도부터 이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600포인트 이하 무조건 잡아놓으시고 땡큐하고 저점 잡아놓으세요. 지겹죠 이제. 1년 넘게 얘기하니까. 2017년도에도 600 이하는 땡큐입니다. 잡아놓으세요. 600 부분 땡큐입니다. 잡아놓으세요. 왜? 대선 있잖아요. 그림 계속 보여드리고 계속 알려드립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개별주나 좀 볼륨이 적은 종목도 많이 하잖아요. 파동이 잘 나오니까. 그게 코스닥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 매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됩니다. 왜? 코스피가 2000포인트 넘어가고 21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코스닥 종목군에 대한 매수가 많고 매매가 많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600 초반이라거나 그 이하까지 갔다 왔다라면 바닥이라고 인식하셔야 되고요. 올해 양봉이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스닥이. 그렇죠? 매매할 시기이고요. 지금 잡아놓은 종목 괜찮아요. 제가 테스트 물량이라고 모의 계정에 우리 위너트레이드 있잖아요. 모의 계정에 잡아놓은 거 있는데 오늘 대박. 오늘 대박. 손절 안 하고 매집하고 분할 매수해갖고 바닥에 잡아놓은 거 오늘 상한가 분위기예요 거의. 근데 빠지는 건 거의 없어요. 내려오는 거 있긴 한데 그것도 손저가 깨지 않고 지금 시간에 물량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테스트 소량 잡아놓은 게 테스트. 초보자 잡으라고 했던 종목들이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응도 잘했어요. 우리가 잠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잡는 게 맞고요. 월간 기준 이번 달 음봉입니다. 지난달 음봉이고 이번 달도 약간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600 근처까지 와주게 되면 땡큐라고 했죠. 여기 요 자리에요. 2006년도 모습, 11년 전의 모습과 지금과 유사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코스닥 기회구나. 주봉상 빠졌다가 아랫꼬리, 약간 윗꼬리, 일봉상 양봉, 620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600 이하에 여러 번 잡아놨기 때문에 종목들 매집해놓고 제가 여러 종목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고 빠지고 눌러주고 쉬어주고 바닥에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평단가 낮추고 모아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한번 터트립니다. 자, 괜찮아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흐름대로 이어만 가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늘릴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한간에는 뭐 중장기 종목이 어렵다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잡아놓는 게 많습니다. 좋은 기회 또 옵니다. 자, 그리고 기사 넘어갈게요. 이제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든 증권업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 수입이 짭짤하다. 임대주택 사업난 증권사가 미래에셋대우가 역세권의 2030 청년주택이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이 KB증권이 광주효천 A2블록 뉴스테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코리아일세 투자증권이 임대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 펀드 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증권사 자료고요. 김희정 디자이너가 그래픽을 만들었네요. 정부가 내놓은 그 주택 정책 뉴스테이, 뭐 노래 막 하면서 뉴스테이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웃긴 거죠. 뭐가 웃기냐?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살 수 있거나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미분양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 정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해 줘가지고 지출을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 뉴스테이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월세인데요. 비싼 월세입니다. 깨끗한 건물이지만 비싼 월세. 뭐 월세 올라가는 게 5%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월세 받아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증권사 쪽에서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증권사들이 원래 수익 구조가 은행 같은 경우도 수수료잖아요. 창구에서 이체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거래해줄 때요. 수수료를 받아먹습니다. 몇백원 몇천 원씩. CD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먹고요.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0.0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해가지고 막 워낙에 자금 크다 보니까 0. 몇 프로만 해도 금액이 큰 거예요. 그걸로 해먹었는데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은요. 증권, 부동산, 주식, 부동산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을 손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자, 증권업체가 임대주택사업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심의번 5% 이상이 임대 수익 거둘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5%만 수익이 나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돈 벌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 매매로 1년에 5% 이상 10%, 15%만 벌어도 굉장한 겁니다. 주식 하는 게 남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기관 투자 대상으로 자금 모집하거나 자기 자본 투자를 통해서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잖아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옷, 먹는 거, 집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한 돈을 이제 벌겠다는 얘기예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해가지고 안 돼요.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나의 그 라인만 잘 간다라면 이거는 망하기 쉽습니다. 보세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삼성이 갤럭시 S, S2, S3, S4, S5 건너뛰었나? 했죠. S6 나오고 7 나오고 8 나온다 그러죠. 노트도 1, 2, 3, 4, 5, 7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6개월마다. 새로운 라인이나 그 제품들을 계속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한쪽 라인만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라인이라거나 벌 수 있는 구조들을 늘려간다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어요. 변화하지면 죽습니다. 했던 것만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업계가 부동산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얘기고요. 임대주택을 하겠다. 뭐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마포구 인근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사업 부지 얘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증권사 측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까지 손을 대고 있고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수익 구조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얘기. 네. 수익성 높은 상품을 찾기 어려울 것은 비관론도 있다 얘기 나오는데요. 그렇죠. 요즘에 이런 게 많아요. 페이스북이라고 SNS 보시게 되면 무슨 펀딩 해가지고 건물에 투자해서 거기 뭐 이자가 1년에 몇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시 뒤에 기사 나올 거예요.
자, 뭉칫돈 흘려드는 PEF 시장 신규 설립이 연간 100개라고 됩니다. 출자 약정액 3년 연속 9조 원 웃돌아 M&A 시장에서 PEF 영향이 커질 거다. 자, 사모펀드 영향입니다. 국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얼마 없었어요. 6,700억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 2,700억. 그런데 2008년에 3조로 늘고 10년에 4조로 늘고 12년에 6조로 늘고 14년에 9조로 늘어납니다. 2년 단위로 3, 4, 6, 9 이런 식으로 점점 늘고 있어요. 점점. 왜 늘까요?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투자가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사모펀드에는 돈이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사모펀드사를 알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홈플러스 먹고 뭐 팔아먹고 하는데 MBK 그 종류 있죠. 실제로 성과가 나옵니다. 큰 돈을 자금을 모아가지고 펀딩을 받아가지고 몇 조원씩 몇 천억씩 몇 조원씩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회사를 샀다 팔았다 회사를 사가지고 나눠먹고 잘라먹고 팔아먹고 중간에 해먹고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5년? 3년인가 5년 전에 드라마 나왔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마이더스 뭐 그거였나요? 거기 보니까 기업 사냥꾼이라 그래가지고 뭐 욕을 막 하죠. 외국에 칼 알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기업 사냥꾼 얘기 나와주는데 어쨌든 회사를 사서 거기에 들어있는 자산이라거나 아니면 부분들을 잘라내고 팔아먹고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어디 딴 데 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거 사모펀드 같은 게 들어가지고 하면 얘네가 조금 악랄하게 하긴 하겠지만 돈을 벌어준다는데 이런 쪽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설립됐어요. 기본 200억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어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은 아니고는. 그런데 뭐 5천만 원씩, 1억씩,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00명, 뭐 2000명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이기 때문에요. 회사에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자산들이 괜찮은 게 있는데 못하고 있다라면 해먹을 게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PEF 사모펀드들이 늘고 있다. 우리 유사투자문 방송 업체들이 저희가 처음에 현장 진입할 때 한 100개, 200개 있었는데 지금 1200개 넘어가요. 이제 초창기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벤처 캐피탈이라거나 이제 투자 이쪽을 많이 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성장 단계고 초입 단계에서 막 터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이 내용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중 하나입니다. 자, 요거 중요한 거. 밑줄 자 펀드 규모가 커질수록 대기업 또는 주요 자산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덩치에 비해 토종 PEF 투자 역량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긴 한데 돈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할 게 많아집니다. 그죠?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PEF 활성화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 창업 벤처 전문 PEF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 개선도 이어지면서 국내 PEF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넣고 돈 먹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회사 저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뭐 위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큰 자금을 모으고 하면 VC라거나 벤처캐피탈 쪽에 자금을 투입을 해서 초기 기업에 지분을 확보하고 그런 회사들 많이 있어요. 해외 업체들이 요즘에 5% 10%씩만 지분 확보해놓고 그 회사 투자 좀 해놓습니다. 그리고 5년 6년 안에 IPO라거나 엑시트 매각을 하던 시켜가지고 거기에 5배 이상, 10배, 20배 이상의 수익 효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10개 중에 3개만 수익 나도 번다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받습니다. 개인들도. 과거엔 개인들 정보를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는 정보가 다 공유가 되고 퍼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접수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하고 하면 또 계획도 제출할 것 같습니다. 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신설 독립기구가 맡는다.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설 기구가 나온대요. 기구가 자꾸 나와요. 뭐 자꾸 나오는데 여기 인력은 들어가겠죠? 인력은 들어가는데 이게 돈을 누가 내나요? 자,
누군가 감시를 해야겠죠. 그 감시 기구가 설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시 기구가 설립이 된다라는 얘기 해서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유 시장이 2조 원 돌파했대요. 가공우유 급성장, 신우유가 구려. 우유 파동 나오고 막 했었죠. 우유 뭐 안 팔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유 뭐 큰일 났다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깨끗한 우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우유 있잖아요. 원래 기본적인 우유는 잘 안 팔린대요. 초코, 딸기, 바나나 우유가 판매가 불티난답니다. 연 10% 이상의 성장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터트립니다. 잠깐만요. 네. 지난해 우유 시장 규모가 사상 최초로 2조 원 돌파가 나왔는데 초코, 딸기, 바나나 등이 이제 가공우유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여포로 성장 정체 늪에 빠진 우유 시장을 견인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좀 새로운 걸 딱 추가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이용을 좀 해야 된다. 활용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뭐 다른 것도 탁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신우유의 굴욕과 가공우유의 시장 견인 뭐 이런 거는 크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가공우유가 성장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캐릭터의 힘입니다. 초코몽, 바나나맛 우유는 전통적으로 우리 목욕탕 갔다 올 때 먹는 거였고요. 초코몽, 도라에몽 따라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꿀단지 그거 있죠? 곰돌이 그리고 딸기 타임, 초코 타임 보니까 카카오의 그 캐릭터들이죠. 카카오 프렌즈 우유, 서울의 꿀단지 이런 것들, 이런 캐릭터들, 그러니까 맛도 맛이겠지만 캐릭터의 힘도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돈이 되는 시장이에요. 캐릭터 잘 만들어놔도. 그래서 가공우유들이 좀 더 낫고 있다는 얘기고요. 1인당 신우유 소비량은 줄고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가공우유보다는 신우유를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인구 절벽 얘기도 나올 거예요. 출산율 떨어지고 있으니까. 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애 많이 낳으면은 어떻게 키워요? 한 명 키우는데 2억? 아니 3억 든다. 요즘에 3억이라고 해요. 애 한 명 키우는데. 2명이면 6억, 3명이면 거의 9억, 10억 듭니다. 먹고 사는 것까지 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 정부의 지원도 뭐 줄고, 정부 얘기는 그렇지만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우유 애들 먹을 건 별로 없지만 그냥 스트레스 풀 겸 딸기우유 한잔 할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거기 캐릭터 힘까지 보태가지고 가고 있다. 자, 신우유 매출은 줄고 가공우유 매출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구조의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신우유가 또 많아요. 보이시죠? 신우유가 좀 많긴 한데 조만간 역전입니다. 여기 보세요. 2016년이죠. 7,200대 9,300입니다. 5,400대 9,000이었는데 신우유는 정체해서 줄고 있고 가공우유는 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겠죠. 자, 찬바람 부는 새내기주 사이 꿋꿋한 벤처 캐피탈입니다. 4명이에요. 12억 들어야 돼요. 힘드시겠다. 힘내십시오, 형님. 화이팅. 자, 지난해 말에 코스닥 상장한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주가 강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PEF에 돈이 물린다라고 했죠. 응? PEF 돈이 물린다. 뭉칫돈 흘러드는 PEF 시장.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VC, 벤처 캐피탈입니다. 투자를 위한 투자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진행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투자했던 회사들이 엑시트가 되면서 수익률을 크게 늘려주면서 해볼만하다 라는 인식이 되면서요. 벤처 캐피탈의 주가들이 괜찮습니다. 상장하기 전에 대성창출하거나 관련 테마 종목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이제 5년 안에 이 VC라거나 아니면 투자 쪽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주식도 주식이지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말 코스닥에 상장한 VC, TS 인베스트먼트와 DSC 인베스트먼트 주가가 최고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급등해서 화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다른 거는 돈이 안 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연예기획사랑 비슷해요.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회사들이요. 회사들이 10개 중에 한두 개만 성공해도 본전치기고요. 3-4개 성공하면 수익이 나고 남습니다. 수익이 나고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그쵸? 잠깐만요. 그렇다고 막 사세요 그건 아니에요. 이 업계 자체가 이제 다시 화랑을 보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국제유가 러시아 감산 소식에 올랐다. WTI가 2%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아시죠? 감산 소식 나오는 것들 거의 대부분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일 수 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3월 인도분이 전날보다 1.07달러, 우와 많이 올랐네 진짜. 배럴당 53.88달러의 거래를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런던 아이스 시장 선물 시장에 3월 인도분 브렌트 역시 1.04달러 높은 1.9%입니다. 56.6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많이 올랐어요 진짜. 상승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산유국들이 지난해 합의했던 감산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는 신호가 상승장의 경이 났다고 되어 있죠. 그래요. 러시아가 지난달에 하루 평균 생산량을 10만 배를 줄였다고 되어 있고요. 러시아가 30만 배를 줄이겠다고 한 목표의 3분의 1입니다. 물론 목표했던 만큼 다 가진 않아요. 지금 당장은. 다 가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다시 돈이 좀 필요한데 다시 좀 올려야겠는데 이렇게 되면 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게 많았어요. 오펙 회원군들이 보면은 뭐 감산을 했다가 다시 뭐 늘렸다가 날리고 있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산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림 3분 바레인의 오일 채굴 장치 이거 많이 봤는데 뉴스에서. 자,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늘어났다는 부정적인 요인도 발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지난주 기준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전주보다 650만 배럴 증가했다고 하면서 전문가의 컨센서스 330만 배럴보다 엄청 늘었네. 넘어섰네요. 2배 정도, 2배 좀 안 되게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값은 하락. 금값 하락. 그 이유는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앞두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강원 P2P 회사 130여억 전수조사 PF 쏠림 위험 수익. P2P 대출이죠. 뭐 대표적인 뭔 싸이머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P2P로 대출을 해주는데 뭐 중간에 연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최대한 받게 해준다 등등 해가지고 10% 1년에 10% 20%씩 광고하는 데 많았잖아요. 이게 또 새로운 시장이 성장됐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되면서 작년부터 엄청 늘었어요. 개인 간 대출 취급하는 업체가 130여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시장이 설립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거 있는 거예요. 초기이기 때문에 무슨 불법적인 행위라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해결책을 찾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응? 맞죠? 찾아가겠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P2P 대출하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다. 130여 곳 정도 되는데 60여 곳은 실제 영업 중이에요. 등록한 업체는 32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여기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좀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취급액도 굉장히 커졌어요. 와, 맞네. 조 단위로 올라가죠. 이제 탑하니까 800억, 400억, 800억, 1900억, 600억. 아직 조 단위까지는 아닌가요? 4600억밖에 안 돼 있네. 이거 더 터지기 전에, 더 커지고 확장되기 전에 규제라거나 라인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중개청 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에 2조 7천억 쓴다. 이런 것 좀 해야죠. 진작해야 되는 건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R&D 지원에 예산을 좀 책정한다고 되어 있죠. 기업당 최대 5억 정도입니다. 연간 20% 사업 완료 시 80% 지급해준다. 20% 주고 80% 나중에 해준다고요? 이거 근데 돈이 좀 있어야겠는데요. 어렵겠죠? 수출 마케팅과 정책 자금들을 지원한다. 정책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것들을 2대8 정도로 초기에 일부 투자해주고 나중에
그 나머지 잔금을 지원해주면서 이걸 막겠다는 것 같은데 해외로 뻗어나가는 길을 잡아줘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워집니다. 네. 다음 미국 기준금리 동결로 연내 2차례 인상 그칠 것이다. 네, 좋은 얘기죠. 이명철 기자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자, 투자자가 꼭 봐야 될 10대 뉴스. 갤럭시 S7 하나은행 폰이 나오는데요. 구매가 20만 원 이하래요. 저 S7인데 하나은행 폰이 나온다고요? 뭐야? 뭐야 이건? 왜 이런 걸? 응? 참나.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또 이러다가 공짜폰 되면은 안 좋은데요. 자, 투자자가 꼭 봐야 될 뉴스 중에 이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좀 저렴하게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환율 정쟁에 고민 깊어지는 회한당국. 환율 조작국에서 빠진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얘기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율 때문에 그 주가의 움직임 이런 것도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지금 뭐 간단히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생산 5년 만에 최대, 제조업 가동률 18년 만에 최저, 천덕구리 신세 벗어난 삼성메디슨 8분기 만에 흑자래요. 2년 만에. 우유시장 2조 돌파, 가공의료 급성장, 신흥구력 아까 봤죠? KT 2년석 영업이익 1조 클럽, 황창규 2기 신사업. 와, 영업이익이 1조예요. 대박. 임대사업에 나온 증권업계 봤죠? 네. 뭉칫돈 PF 봤죠? 깜짝 배당 쇼크, 주주 희비. 배당을 줬다 안 줬다, 많이 줬다 조금 줬다가 난리 나면서 희비를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 배당을 주는 것만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에는. 자, 마지막 찬바람 부는 새내기 주사위에 꿋꿋한 벤처 캐피탈. 역시 투자 쪽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를 제안을 했어요. 회사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계획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년 안에 자금 유통해갖고 모아가지고 VC로 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잘 보고 있죠. 반응이 잘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까지 다 봤고요. 오늘 목요일장입니다. 목요일은 목이 아프다. 목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비싼 금계란 같은 거 사드셔야죠. 그죠? 금계란 같은 거 사드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익 많이 나셔야 됩니다. 오늘도 대박나신 하루 되시고요. 선재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저는 VIP방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넘겨